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험 보는 날이었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풀로 이제 이 시험을 볼 건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훗날 고3이 되어서 수능 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서 전범위가 한국사가 들어갔는데,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학력평가 중요하지 않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마 중간고사는 잘 맞겠죠. 이유가 선생님하고 1단원 대부분이 조선 후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건데, 이미 정리가 끝났고 연예인 특강도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도 함께 할 거잖아요. 선생님이 최근에 연예인 특강하고 문제풀이 강좌가 오픈했었는데, 연예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신슬러 내신 한국사 개념 완성을 좀 더 빠르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서별로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체크합니다. 그 자료는요, 선생님 교재에도 없고요, 오직 여러분들 학교 출판사 교과서에만 있는 자료만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까 9가지 종류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교과서에만 나오는 자료, 선생님 교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공통으로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교과서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따로 출판사별로 나누어서 특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연예인 특강이니까 그걸 함께 하시면은 중간고사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이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직까지 미숙하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문제풀이 최강 적중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좌로서 내신 한국사는 괜찮을 것인데, 선생님 저 학력평가도 미리 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선생님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인강 최초로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학력평가 대비 강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100% 1등급 보장,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을 것인데, 이 강좌를 들으시면요, 학력평가까지 한국사는 그냥 만점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한국사 저와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 틀림없이 1등급 보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석기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나오네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은 동굴도 나오네요. 그래서 동굴에 살았고 불을 사용했고 석기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가 될까?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앙부일구로서 해시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상평통보라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화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3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먹도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비파형 동검으로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될 것이고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크게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석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돌로 된 도구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3번. 선생님 석굴암도 이거 돌이니까 뜯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절대 못 뜯습니다. 알겠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알겠죠? 오케이? 굿.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정답 1번. 잘못 들어갔죠. 네. 네,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색깔 이거 오류예요. 오류. 알겠죠? 3번이 답이다. 3번. 답 3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의 유적지를 찾아서 라고 나옵니다. 평양이라고 하고요. 5세기 이후 어디의 수도였다. 평양에 가고 싶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장수왕은 어느 시대의 왕이다? 고구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고구려 찾으러 갑니다.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라 버풍왕이죠. 금강가야는 신라 버풍왕이,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이 복속했다, 병합했다 라고 배우면서 금법, 대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무령왕릉을 축조하였다. 무령왕이란 사람이 백제왕이니까 백제. 일본에 수신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파견되는 사절단이고요. 영거, 부영거, 부여죠, 부여.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 고구려가 세웠습니다. 됐죠? 고구려 장수왕 때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건립했으니까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을 복속했습니다. 오케이. 지증왕은 6세기 쪽의 왕이네요. 그 다음에 나 가보겠습니다. 신문왕이라고 나오고요.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졌구나. 오케이. 이것은 통일신라 신문왕이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뭐가 있을까? 지증왕 다음에 버풍왕, 진흥왕 뭐 등등등이 들어가겠는데 가볼게요. 오케이. 정답은 삼국통일. 신문왕의 아버지였던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되었고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칠정산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서입니다. 역법서. 역법이라는 것은 달력을 세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날짜 세는 거. 과거제가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광종 때의 일이죠.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경국대전이 반포된 것은 조선시대 성종 때의 일이고요. 지방에 12목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성종 때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 7조에 보면은 전하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바깥에 관리를 도우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12개의 컨트롤 타워 12목이 설치되었고 지방간이 파견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세운 나라 뭡니까? 발해. 발해 바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갑니다. 발해는요. 바다 동쪽의 성대한 국가로 불렸다. 그래서 공부할 때 발해니까 해동성구 이렇게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했다. 내신을 들었던 친구들은요. 알 겁니다. 발해 선왕대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눈 것은 조선시대였고요. 22담로의 왕족을 보냈다. 백제 무령왕이고요. 그 다음에 소도라는 신성지역을 두었다. 사만이었고 소도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장을 갖다가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만은 재정 분리사회였고 골품제라는 신분제를 운영한 나라는요. 신라였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뭘까? 그는 원에 있으면서 원나라에 있으면서네요.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고려에 돌아와 즉위 후 반원개혁을 단행하였다.
몽골 풍속을 금지하고 오케이 기철 등을 제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에서 기철 이러한 인물 나오면은 누구라고 했냐면요. 고려시대 공민왕이라고 했습니다. 공민왕은 기철로 대표되는 건문 세족을 제거했던 인물이잖아요. 자, 공민왕 찾으러 가자고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흥선대원군 아니겠습니까? 흥선대원군.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즉위 시기의 일이고요.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성종 때 일입니다. 세종 때 만들어졌던 집현전을 갖다가 세조가 없애버리고 조선시대 성종 때 이르러서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구려가 쌓았습니다.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한다고 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도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는 천리장성이 두 번 나오는데 고구려의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 이름은 같지만 서로 성의 위치가 다릅니다. 알겠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구서당 십정을 정비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 될 겁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가볼게요. 자, 피고 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말합니다. 피고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다가 실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 인물 바로 알겠네요. 누구예요? 묘청.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그 반란은 피고가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황제국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념하에 일으킨 것이미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네요. 그래서 이것은요. 묘청을 두고 하는 평가인데 묘청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전하 서경으로 옮기시지요. 그러면요. 우리가 금나라도 정벌할 수 있고 칭제 건원이라고 해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볼게요. 목민심서를 저술한 인물은요. 정약용이죠. 목민관이 지방관을 수령을 의미하는데 지방관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것에 대해서 쓴 글이고요. 금나라 정벌 합시다 전하. 대동요지도 참고만 하세요. 김정호고요. 현량가 실시를 건의하였다. 앞뒤가 똑같은 인물입니다.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실제 성격도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가 기묘사화로서 죽게 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래요. 뭐예요? 동학. 선생님, 저 해설 강의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신은 신슬러 내신한국사 개념완성, 그 다음에 연예인 특강, 우리 학교 문제풀이가 있고요. 학력평가는 1등급 보장입니다. 100%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과 함께 하신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정답 2번이고요. 7번입니다.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사료로 보는 한국사. 그는 거북선을 만들었대요. 물에 익숙하여 노를 잘 젓는 장정 중에서 무사를 선발했대요. 쭉 나옵니다. 해설. 이것은 선조가 이순신을 공신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교서의 일부입니다. 이순신이 언제 활약한 인물이에요? 임진왜란. 설마 이걸 가지고 선생님 6.25 전쟁입니다. 이럴 일은 없죠? 알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피땀 눈물을 다 흘리면서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형이 있는데 저희 친형의 직업이 뭐냐면은 간호사예요. 간호사. 남자 간호사인데 항상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그 동생이 인터넷 강의 강사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는지 진짜가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 이런 말 합니다. 준창아, 흥선대원군 아들이 세종대왕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발 딴 데 가서 동생이 한국사 강사라고 하지 마라. 알겠지? 제발 부탁할게. 이런 말 정도인데, 저희 형도 제 강의를 강제로 수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나 여러분들도 흥선대원군이 먼저인지 세종대왕이 먼저인지 잘 모르시겠다.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가볼게요. 청해진을 설치하는 장보고라고 하는데, 이 인물은요, 언제 인물이냐? 통일신라 말이에요. 별반 편성을 건의하는 윤간, 이것은 고려시대에 별반을 이끌고 윤간이 여진족을 정벌한 것이고요. 황산벌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뭐다? 황산벌 전투로서 백제 멸망 직전의 상황이네요. 됐죠? 왜군에 맞서 의병을 일으키는 각제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이 있어요. 의병. 이 의병은요, 3명의 인물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고조 할아버지 한 분만 기억하면 끝나요. 3명의 인물은 고조 할아버지 한 명으로 끝난다. 뭐다? 고조 할아버지 곽제우예요. 알겠죠? 고조 할아버지 곽제우. 뭐냐? 고경명, 조헌, 곽제우. 이것이 시험 출제 포인트고요. 살수에서 적의 군대를 물리치는 을지문덕이라고 하는데,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장수로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동상인의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은 뭐지?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라고 하는데, 훈민정음 한글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왕은 누구예요? 제발 이건 알자. 세종대왕. 됐죠? 저희 친형은 이럴 거예요. 세종대왕 한글 만든 것은 알고 있지만 훈민정음 만든 사람 누구야? 이러면은 누군데? 이럴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선생님도 이 훈민정음이 한글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문제에서 만났을 때, 한 20년 전에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뭐지? 라고 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면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20년 전이면은 선생님 초등학생 때네요. 초등학생 때. 알겠죠? 네. 후뇨 10조 가겠습니다. 후뇨 10조는요, 태조왕건 후대 왕들에게 후나 말씀을 남겼다라는 것이고, 대동법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집강소라는 것은요, 뭐다?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고, 이 전주 화약에 따라서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순수비, 왕이 직접 행차하는 것을 순수한다고 하는데, 단양적성비 외에 4개의 순수비를 세운 인물 누구예요? 신라 진흥왕이었고요. 사군육진 정답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5번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밑줄 친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수도 연경에 다녀온 그는 포인트 열하일기에서 끝났습니다. 이 열하일기라는 것은 누가 쓴 책이다? 연암 박지원. 가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인데, 실학자는 2가지로 나뉘었죠. 하나는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가 바로 박지원이었고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당시 상업이 엄청 발달했던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세력으로서 북학파라고도 불린다라고 배웠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노급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은요.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공업을 진흥해야 된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였고 밀립대학 설립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야 한다.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있을 것이고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확대해야 된다. 신라 진흥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겁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부자 관계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 실권을 장악한 아버지는 서양과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인물은요, 흥선대원군이 될 것이고 이 인물은요, 고종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통상수교를 거부했다. 통상요구를 거부해서 일어난 사건 뭐가 있을까? 정묘호란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인조 때 일이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라는 것은요, 고종 때잖아요. 고종 때. 그런데 이 갑오개혁은요, 일본식으로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자, 정답은 3번. 미국 배 제너럴 셔머너가 와가지고 우리와 통상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거절하자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내려서 민가를 약탈하니까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포크 들고 가가지고 관군과 함께 찔러 죽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웁니다. 이러한 사건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부를 것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귀주대첩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시대에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활약한 전투고요.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산일은 다른 말로 장례식인데요.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이 열린대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60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1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홍경래군 점령지역, 임술농민 봉기지역이라고 나옵니다. 홍경래 난하고요,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에는요, 세도 정치기에 일어나거든요.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세도 정치기의 폐단. 오케이, 정답은 1번이고요.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은요, 관련이 없죠. 백제 부흥운동은 흑치상지 임전성 정도 떠올려야 되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건모잠 안승 정도 떠오르면 되겠네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배경은요, 이자겸이 문벌로서 문벌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문벌 사회의 폐단을 보여줍니다.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의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요.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신분해방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충원의 개인 노비, 사노비였던 만적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만적이 없잖아요. 됐죠? 정답 1번. 자, 12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박용여, 서재필, 김옥균 나왔습니다. 이들을 급진개화파라고 부를 것이고요. 우정총국에서 시작했다가 3.1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3일 만에 지금 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사건 뭐예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일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인산일이 장례식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60만세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급진교합파가 주도하였다. 정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이 인물들 나중에 선생님하고 다 외울 거예요. 급진교합파는 실제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젊은 사람, 여러분도 젊은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냐면요.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고 해서 김옥균 외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용효, 서재필 해서 다 외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자, 2번 답이고,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사에 와서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을 만드세, 막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운요 사건. 이 대표적이네요. 됐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의 황궁, 덕수궁 그 일대입니다. 중명전 항실 도사관으로 지어졌으나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랍니다. 덕수궁, 황제가 이 문 근처에 원수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것이 황구단이랍니다. 이 정부는요, 뭐다? 대한제국대. 고종 황제가 실시한 정책이니까 광무개혁을 묻겠네요. 가보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국립대학으로서 소수리망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과전법이라는 것은요, 고려시대 말에 이성계에게 공손히 왕위를 양해한 공양왕 때 일이고요. 이 과전법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권문 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을 다 뺏어버리고 신진 사대부들에게 나눠줍니다. 탕평비를 건립한 것은요, 조선시대 영조 때 일이고요.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요, 백제 성문의 주인이다 라고 해서 문주왕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대한국국제, 대한제국 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습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신문이 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 인물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가상세계라고 많이들 이제 접했을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메타버스 해가지고 시도한 학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이건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 자, 보면은 베델에서 끝나요. 베델.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양기탁과 함께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신문은요, 뭐다? 대한매일신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스토리 말해주는데 베델이 누구냐면요,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편지, 직접 쓴 편지도 신문에다가 실어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 너무 고마우니까 당시 고종 황제가 베델한테 이름 지어주거든요. 한국 이름. 베델하고 비슷한 이름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는 같은 배씨야. OA 대신에 IA이다. 델? 델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델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 뭐다? 배설. 알겠죠? 우리 고종 황제의 장명 센스를 보여줍니다. 사람한테 어떻게 배설이라고 지어줍니까? 물론 좋은 한자 뜻이겠죠. 하지만 어감이 그렇잖아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뭐가 있었냐면은 신비한 이름 공모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명을 신청할 때 무조건 개명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진짜 바꿀 만한 이름이어야지 바꿔주는데 그 바뀐 사례 보면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억나는 거 김악마가 있어요. 악마. 이름을 갖다가 부모님이 김악마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꿔야 되겠다. 그 말고도 기상천외한 이름이 많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러면 어디 갔을까? 정답은 국권 피탈 전인 다 3번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굿. 또 뭐가 있었더라? 손씨는 손전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오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네. 사씨는 사오정 있었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오정 이런 거 모르죠? 네. PC 같은 경우에는 피카츄. 농담이에요. 알겠죠? 피카츄는 없어요. 요즘에 피카츄 스티커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찾으러 갔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어릴 때 진짜 그 포켓몬스터 스티커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많이 모았는데 학교 담임쌤이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그 뺏어서 누구 준 줄 알아요? 담임쌤 아들 줬어요. 알겠죠? 저의 전 재산이 들어갔는데 저의 용돈의 절반이 들어갔거든요. 절반이 아니라 저의 용돈의 대부분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티커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포켓몬 빵이라고 하면은 아 진짜 옛날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뜨거운 바람을 불고 있잖아요. 진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마트마다 원정 다니면서 빵을 먹지도 않는데 빵을 까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스티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맛있는 빵에 스티커가 좋은 게 있다. 베스트예요. 근데 빵 진짜 막 이름 이상하게 생긴 빵도 있어요. 맛도 없는 거. 근데 스티커 깠는데 좋은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자몽이랄지 거부왕이랄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스티커 가지고 빵 버립니다. 알겠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빵 같은 거 선생님도 한 30개 사가지고 막 까고 난 뒤에 2개 먹고 나머지 다 버리고 막 이런 거 했었습니다. 진짜. 그게 유행이었어요. 꽃모 같다고요? 수업할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서울 청운동에 사는 최땡땡은 인왕산에서 4번 솔잎을 긁어간 일로 경찰서에서 아우 태영 때려요. 무서워요. 즉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보니까 태영 때린다고 하네요. 이 때린다는 것은요. 뭐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무단통치기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거고요. 선생님은 이 1910년대 무단통치기를 갖다가 일제강점기 제1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봤을 때 무섭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1기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도병마사라는 것은요. 뭐냐?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예요. 고려시대 독자적인 기구. 국가총동원법은요. 1930~40년대 일제강점기 제3기 1930~40년대 다른 말로 민족말살통치기라고 부릅니다. 경부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토지조사 사업 무서워요.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산 땅 빼앗아 간답니다. 무섭다. 1기.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것은요. 뭐다?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1900년대. 대한제국 시기.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심땡땡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심땡땡은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모의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조선 독립 모의에서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다? 3.1운동이다. 3.1운동의 배경은 정말 많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서 등등등이 있을 것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단발령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것은요. 뭐다? 을미을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 뭐 대표적으로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고요.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오케이, 정답이라 부르고, 영국이 고문들을 불법 점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가 개시되었다. 이것 때문에 뭐다, 이 신탁 통치안을 두고 나뉩니다. 그래서 찬탁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17번. 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약간 절대음감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3천만 대중. 아니, 안 되겠어요. 알겠죠? 네, 고음 불가에다가 사실은 음치 박치입니다. 알겠죠?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보호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이 노래는 가가 충칭에서 창설한 한국 강복군이 불렀던 군가다. 한국 강복군을 만든 이 조직은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찾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다 너무 쉽네요.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신간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 1920년대 후반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고요. 의열당 같은 경우에는 인물 써볼까요?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만들었고요.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중도샤파 여운형이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인물들이 너무 생소해요. 100% 1등급 보장, 전국학력평가 1일 완성해서 공개됩니다. 알겠죠? 네. 정답 5번이었고 18번입니다.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동포들의 생명과 자유를 적의 수중에 맡긴 채 정부가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도를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터졌거든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극복했다라고 나오죠. 6.25 전쟁. 6.25 전쟁 도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훈련도감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임진왜란 때 만들어집니다.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회군 유턴하는 사건, 위화도 유턴 사건은요, 고려 말입니다. 봉오동 연토는요, 일제강점기입니다. 6.25 전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의 일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으로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고,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광복 직후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요. 배경, 학생과 시민들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60년 무엇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고 허정 가도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허정 가도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던 이유는요. 4.19 혁명이고 4.19 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반탁운동이 되겠네요. 말 그대로 60만세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 인산일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를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4.3 사건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였다라고 하면은 뭐 6월 민주항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것이 4.19 혁명입니다. 됐죠? 굿. 좋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나옵니다. 쭉 보니까 우리는 55년 분단과 적대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오케이. 오늘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2000년이라고 또 나오네요. 6월 15일 또 나왔으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이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것은요,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때 일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최충원이 있습니다. 홍범 14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겁니다. 참고로 제2차 갑오개혁은 조선시대고요.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입니다. 이전. 그 다음에 남북한의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경의선 복구와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 것입니다. 정답이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주식된 것은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굿.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치러지는 전국여답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 봤는데요. 3월 학력평가 한국사 점수가 낮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등한시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공부든지 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베스트고 그렇게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 되고 이 공부 습관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1 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시작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그 다음에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내신 한국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제가 책임질 것이고요. 놀랍게도 전국 학력평가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국사는요. 무조건 1등급 만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